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셨고요. 이걸 공개하시겠다는 건가요? 미경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정연이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건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찬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나가는 정연의 발걸음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순애가 잠에서 깨어날까봐 늘 조심스러웠으니까요. 부엌에 들어선 정연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한약 달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초, 당귀, 황기. 어머니의 기력을 보충해줄 약재들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물에 넣었죠. 한약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이제 정연에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역겨웠던 그 냄새가 이제는 어머니를 돌보는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연아, 또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 안방에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연은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죠. 어머니 약 다리고 있어요. 곧 가져다 드릴게요. 맨날 약. 그 약 먹어서 뭐가 나아지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그 돈으로 내 시집 미천이나 마련하지. 어머니의 잔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연은 묵묵히 약을 다리며 생각에 잠겼죠. 올해로 42살. 동창들은 다들 결혼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아직도 이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약이 다 다려지자 정연은 사기 그릇에 조심스럽게 따라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머니가 밤사이 실수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가져왔어요. 먼저 몸 좀 닦고 드실까요? 또 그런 소리. 내가 뭘 어쨌다고 닦는다는 거야. 순애는 화를 냈지만 이불 아래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아무 말 없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죠.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고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처음엔 저항했지만 곧 체념한 듯 가만히 있었어요. 기훈이는 요즘 뭐하고 사니? 명절 때도 얼굴 한번 안 비치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큰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연은 따뜻한 수건으로 어머니의 몸을 닦으며 대답했죠. 오빠는 바쁘대요. 회사 일이 많다고. 바쁘긴 뭐가 바빠. 어미 병든 걸 귀찮아하는 거지. 기석이도 마찬가지고. 순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연은 새 옷을 입혀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래도 지난달에 용돈은 보내왔잖아요. 돈이다냐? 자식이 곁에 있어야지. 어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연은 이불을 갈아 끼우고 방을 정리했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정연은 잠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진 은행잎들이 마당 가득 쌓여 있었죠.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다시 날려왔습니다. 마치 정연의 삶처럼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정연아, 밥은 언제 주려고 그래? 어머니의 재촉에 정연은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을 뜨고 반찬을 담고 수저를 놓았죠. 어머니는 투덜거리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맨날 죽만 먹으니 입맛이 있나? 고기라도 좀 사와. 네, 장볼 때 사올게요. 점심때가 되자 정연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었죠. 순애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연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오빠들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지만
정연은 그러지 못했죠. 대신 집에 남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정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어요. 우리 막내가 제일 착해.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따뜻했던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잔소리와 짜증으로 가득하지만 정연은 그때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정연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루 종일 돌보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내일 한약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흰머리도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손거울을 내려놓으며 정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어머니 곁에 내가 있잖아.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밤의 적막함 속에서 정연은 또 다른 하루를 마감했죠.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연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한 곁을 지킬 것입니다. 새벽녘 정연은 어머니 방에서 나는 작은 신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연이 다가가자 순애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정연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정연의 손을 잡았죠. 정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순간적으로 흘러나온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주름진 손을 꼭 잡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정연은 오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옥 같은 날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위로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 말 한방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정연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한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보통이면 이 시간쯤 기침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정연은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약 다 됐어요. 정연이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아무 반응이 없었죠. 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지만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연의 외침이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먼 길을 떠난 뒤였죠. 눈물이 쏟아졌지만 정연은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빠들에게 연락해야 했고 장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기운과 기석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평소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오빠들이었지만 어머니의 부고를 듣자마자 서둘러 온 것이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기운이 정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슬픔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문객들을 맞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집은 시세가 얼마나 되려나? 어머니 통장에 돈이 좀 있을 텐데. 정연은 그런 오빠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조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정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정연이가 얼마나 효녀인지 온 동네가 다 알아. 어머니가 복 받으셨어.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정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효녀였을까요? 어쩌면 그저 도망치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변호사 한 사람이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남자였죠. 변호사는 정연과 오빠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고 순애 여사님의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 봉인을 뜯었습니다. 유언장 낭독하겠습니다. 본인 순애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및 토지, 예금 전액을 막내딸 정연에게 상속합니다.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기석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변호사는 담담하게 유언장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이 유언장은 작년 6월에 작성되었으며 공증까지 완료된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잠깐, 기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쓴 게 맞아요? 네, 당시 의사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순애 여사님은 완전히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기훈은 정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죠. 너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지? 병수발한다고 하면서 전 재산을 노린 거야.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유언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 정연의 항변에도 기훈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아내도 거들고 나섰죠. 신우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정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오빠들의 반응이 이렇게 격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정연이 중얼거리자 기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하지 않아? 내가 세뇌시킨 거야. 치매 걸린 어머니한테 매일 속삭였겠지. 재산은 저한테 주세요 하고.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 정연이 외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변호사에게 다가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무효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기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죠. 좋아. 법대로 하자. 내가 어떤 수법을 썼는지 다 밝혀낼 거야. 사기꾼년. 기석도 형의 편에 섰습니다. 평소엔 온순했던 둘째 오빠마저 정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정연아, 이건 너무했어.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어머니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혼자 다 가져가려고? 정연은 두 오빠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았던 어머니의 고통엔 관심도 없었던 오빠들이었죠. 그런데 재산 앞에서는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알아요? 명절 때도 안 오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바빠서 그랬던 거잖아. 그렇다고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되는 거야? 장례식장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편을 갈라 서로를 비난했죠.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유언장 집행은
49제 이후에 진행됩니다. 그 전까지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떠나자 기훈은 정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면 없던 일로 해줄게.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어요. 그 말에 기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기석도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죠. 남은 조문객들은 정연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욕심 많은 노처녀, 어머니를 이용한 사기꾼. 그런 시선들이 정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정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빈 장례식장엔 향 냄새만 가득했죠. 정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원하신 거였나요? 오빠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까지도? 영정 속 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생전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달리 사진 속 어머니는 평화로워 보였죠. 정연은 그 사진을 보며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유언장을 들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칠 새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죠. 친척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왜 순애가 막내딸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줬는지 말이죠. 시장에 나간 정연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수발한다더니 결국 재산이 목적이었나 봐. 혼자 늙은 어머니 꼬드긴 거지 뭐. 정연이 지나가면 대화가 뚝 끊겼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고등어를 사려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제 아무도 고등어 조림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훈의 아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신우이, 이거 받아요. 상속폭이 각서였습니다. 정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다 고개를 저었죠. 형수, 전 어머니 뜻을 따르겠어요. 뭐가 어머니 뜻이에요? 치매 걸린 노인네를 꼬드긴 거면서. 형수가 소리를 지르며 나가자 정연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서랍장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를 열자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정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준 것 같아서. 유언장 때문에 오빠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하지만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니까. 그리고 정연아, 엄마가 숨겨온 비밀이 있어. 내 일기장을 찾아봐. 모든 답이 거기 있단다. 정연은 어머니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먼지 쌓인 일기장을 발견했죠. 첫 페이지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5년 3월 15일. 기훈이를 낳았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 아니다. 술에 취해 실수한 하룻밤의 대가다.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죠. 1978년 7월 20일. 기석이를 낳았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버리고 부잣집 딸과 결혼했다. 남편은 모든 걸 알면서도 받아줬다. 고마웠지만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1982년 5월 8일. 정연이를 낳았다. 이 아이만이 내 남편의 진짜 딸이다. 남편은 정연이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다.
정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죠. 그리고 마지막 일기를 읽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훈이와 기석이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정이 없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아플 때도 모른 척한다. 하지만 정연이는 다르다. 이 아이만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줬다. 그래서 결정했다. 모든 걸 정연이에게 남기기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기훈과 기석이 들이닥쳤죠. 정연아, 내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며?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기훈이 소리쳤습니다. 정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죠. 오빠들, 이거 보세요. 정연이 일기장을 내밀자 기훈이 낚아챘습니다. 몇 장을 넘기던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기석도 형 어깨 너머로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뭐야?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머니가 우리를.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자기를 찾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피가 다르니까요. 그래도 우린 어머니 자식이잖아. 기훈이 외쳤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정연은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미안했다면 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난 정말 몰랐어. 기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기훈은 일기장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정당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전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정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죠.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밤늦게 기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연아,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몰랐다. 어머니 일기장. 충격이 크다. 하지만 이해한다. 너만이 진짜 어머니 딸이었구나.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정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창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그날처럼 하얗게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정연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죠. 1974년 겨울.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다. 그런 날 동네 유지인 박 사장이 접근했다.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거부할 수 없었다. 가족이 굶어 죽을 상황이었으니까. 1975년 1월. 박 사장의 아이를 가졌다. 남편에게 고백했다. 때리고 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안아줬다.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 그런 일을 당했어. 미안해. 그날 남편이 처음으로 울었다.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가슴을 찢었죠. 다음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연 씨,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상속건으로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정연은 잠시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좋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촬영장에서 정연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두 오빠의 출생 비밀 때문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오빠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이유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피가 다르니까 정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PD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에게만 유산을 남기신 건가요? 어머니는 마지막 일기에 쓰셨어요. 정연이만이 내 진짜 딸이다.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나를 사랑해준 유일한 자식이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연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낯선 남자가 정연을 찾아왔습니다. 전 박기훈의 친아버지입니다. 60대 중반의 남자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순애 씨에게 그리고 기훈이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기훈이 몫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아저씨가 직접 전하세요. 오빠도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 밤 기훈이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정연아, 미안하다. 내가 진짜 쓰레기야. 기훈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날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난 재산만 노렸어. 정연은 울고 있는 오빠를 일으켰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끝까지 오빠를 사랑하셨어요.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죄 없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기훈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 정연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라디오 뒤에 숨겨져 있었죠. 정연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마당 은행나무 아래를 파보렴. 내게 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 있단다. 정연은 밤중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를 파자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죠. 상자를 열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연을 위해 만든 금반지, 그리고 편지.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는 너만이 내 진짜 딸이라는 걸 안다. 형들은 내 핏줄이 아니지만 너는 다르다. 이 반지는 내 엄마와 결혼할 때 만든 거란다. 언젠가 내가 결혼할 때 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먼저 가서. 정연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 너한테만 주라고. 그리고 정연아,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 사실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았단다.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었어. 하지만 오빠들 아버지에게 빼앗겼지. 그 땅 문서가 함께 있을 거야. 정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의 땅 문서였죠. 지금은 수십억 가치가 될 땅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빼앗은 땅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찾을 수 없었어. 대신 그 아들 기훈이가 커서 박 사장 재산을 물려받았지.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구나. 하지만 정연아, 이건 내 것이야.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니까. 정연은 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었군요.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훈의 친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기훈과 함께였죠. 정연 씨, 이 땅 문서. 제 아버지가 빼앗은 거였군요. 박 사장의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대신 오빠를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박 사장의 아들은 기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불렀죠. 기훈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기훈은 난생 처음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죠.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건
이런 화해가 아니었을까요? 돈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 정연의 삶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연 씨죠?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의사입니다. 어머니 순애 씨의 진료 기록을 다시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점이요? 작년 6월 유 원장을 작성하신 시기에 뇌 MRI 결과를 보니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식이 명료하다는 진단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화를 끊은 정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유 원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연은 급히 어머니의 주치의를 찾아갔죠. 선생님, 어머니가 정말 치매였나요? 주치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압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가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거액을 제시했죠. 누가요? 누가 그런 부탁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연 씨가 아니었다는 건 확실해요. 정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누가? 왜?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어머니의 물건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작년 5월자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어요. 김 변호사 사무실. 정연은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이미 비어 있었죠. 건물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2달 전에 급하게 이사 갔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요. 막막해진 정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연에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유 원장은 내가 조작한 거야. 마이너스 친구 미경. 미경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연은 당장 미경을 찾아갔죠. 미경 이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순애가 부탁했어. 자기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내게 주라고. 하지만 치매가 심해져서 유 원장을 쓸 수 없었지. 그래서 내가 의사를 매수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왜요? 왜 그런 일을? 순애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건 너였어. 오빠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넌 아무것도 없잖아. 평생 순애만 돌보다가 홀로 남을 널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정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일기장은? 그것도 조작인가요? 일기장은 진짜야. 하지만 마지막 부분, 유산을 내게 준다는 부분은 내가 순애 필체를 흉내내서 쓴 거야. 청천벽력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정연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그럼 오빠들이 옳았던 거네요. 정말로 사기였어요. 아니야. 순애의 마음은 진짜였어. 단지 법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을 뿐이야. 정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미경이 붙잡으려 했지만 정연은 뿌리쳤죠.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연아, 큰일이야. 누군가 제보했어. 어머니 유 원장이 조작됐다고. 오빠, 사실이에요. 정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기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유산은 법적으로 3등분해야 해요. 그게 맞아요. 다음 날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막내딸 상속 사기극, 조작된 유 원장의 진실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죠. 정연은 다시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연도 속은 거였으니까요.
법원에서 정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 원장 무효를 인정합니다. 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기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아, 오빠 미안해요. 결국 오빠가 옳았어요. 하지만 기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마음은 진짜였어. 비록 방법이 잘못됐지만 기석도 다가왔습니다. 정연아, 우리가 결정했어. 집은 내가 가져. 어머니랑 살던 곳이잖아. 하지만 대신 우리는 현금으로 받을게. 그게 공평한 거야.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제들이 처음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그날 밤 정연은 어머니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정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끝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어머니. 하지만 내게 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였어. 내가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도. 꿈에서 깬 정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엔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용서를 빌었죠. 정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순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안다면, 이모 괜찮아요. 이모도 어머니를 위한 거였잖아요. 정연은 미경을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어머니에게 배웠으니까요. 며칠 후 정연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형제들도 함께였죠.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조금 시끄럽긴 했지만 우리 모두 화해했어요. 기훈이 묘비에 술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기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건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었겠죠? 이제 알았어요. 바람이 불어 묘소 주변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연은 가족이 된 형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유산은 나눠졌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고. 그것은 바로 가족의 화해였습니다. 유산이 3등분 되기로 결정된 후 정연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정연 씨,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경 씨가 조작했다는 유 원장 말인데요. 공증 날짜를 확인해 보니 미경 씨 말과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 씨는 작년 6월에 조작했다고 했는데 실제 공증은 5월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필체, 감정 결과 어머니 것이 맞습니다. 정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미경이 왜 거짓 자백을 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다시 어머니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숨겨진 비밀 서랍을 발견했죠. 안에는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연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많은 일이 있었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연은 숨을 멈추고 들었죠. 내가 유 원장을 쓴 건 사실이야. 치매가 오기 전 잠깐 정신이 맑을 때 썼단다. 하지만 누군가 그걸 막으려 할 거야. 아마 기훈이 아버지일 거야. 박 사장 말이야. 정연은 놀랐습니다. 박 사장이 왜요? 그 인간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내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한 것도, 땅을 빼앗은 것도 다 계획적이었어. 나를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더 큰 비밀이 있어. 기훈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기훈이의 친아버지는 박 사장의 동생이야. 박 사장은 불임이었거든. 동생과 내가. 그걸 이용해서 박 사장은 나를 평생 협박했어. 그리고 기훈이를 자기 후계자로 키웠지. 정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기훈을 찾아온 그 남자는 박 사장의 동생이었군요. 정연아,
박 사장은 내 유 원장을 무효로 만들려고 할 거야. 자기가 기훈이를 통해 우리 집 재산까지 차지하려고. 미경이도 매수할지 몰라. 그러니 이 녹음을 꼭 지켜.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죠. 미경의 거짓 자백도 박 사장의 압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연은 당장 미경을 찾아갔습니다. 이모, 박 사장이 시킨 거죠? 거짓 자백하라고. 미경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을 협박했어. 순의 명예를 지키려면 내가 포기하게 만들라고.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셨고요. 정연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미경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런, 순애가 이런 준비를. 다음 날 정연은 기훈을 만났습니다. 오빠, 박 사장 알아요? 오빠를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이요. 기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 사람 얘기를? 사실 그 사람이 오빠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삼촌이죠. 진짜 아버지는 그의 동생이고요. 정연은 어머니의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기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럼 난 뭐야? 평생 속은 거야? 오빠 그리고 박 사장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아버지 사업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기훈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 개자식이. 정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제 반격할 때예요. 여기 박 사장이 우리 아버지 회사를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가 숨겨두신 거예요. 서류엔 박 사장의 불법 행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조작, 뇌물, 협박의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이것도요. 정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박 사장에게 빼앗긴 땅의 원본 계약서였죠. 이걸로 소송을 걸면 되찾을 수 있어요. 시효가 아직 남았대요. 기훈은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연아, 나도 돕겠어. 그 인간한테 당한 걸 다 되갚아주자. 기석도 합류했습니다. 형제들이 처음으로 힘을 합쳤죠. 정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자리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협박당하며 사셨습니다. 박모 회장에게 말입니다. 증거들이 공개되자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 회장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난 것이죠. 박 사장은 급히 변호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모두 거짓이다. 죽은 사람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다. 하지만 정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육성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있고요. 미경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수십 년 전 박 사장의 협박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죠. 순애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 인간은 악마였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사장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죠. 탈세, 횡령, 공갈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정연이 찾아낸 병원 기록이었죠. 박 사장은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훈 오빠가 아들이 될 수 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 사장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재산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죠. 기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박 씨 집안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순애 여사 한 분뿐입니다. 법정에서 정연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명예 회복입니다. 평생 죄인처럼 살았던 어머니가 이제라도 용서받길 바랍니다. 판사는 정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박 사장은 구속되었죠. 재판이 끝난 후 형제들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박 사장도 벌을 받았어요.
정연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남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 측 변호인단이 대거 출석했고 방청석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죠. 오늘은 결정적인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증인을 소환하겠습니다. 박진수 씨.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의 친동생, 그리고 기훈의 진짜 아버지였죠. 그는 수척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고 순애 여사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박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순애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그녀를 원했고 저는 비겁하게 물러났죠. 그럼 기훈 씨가 증인의 아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형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저와 순애 씨 사이에서 기훈이가 태어났습니다. 형은 그걸 이용했죠.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죠. 정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박 회장이 순애 여사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아십니까? 형은 순애 씨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빌미로 평생 순애 씨를 괴롭혔죠. 저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어요. 박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훈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기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찾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박 회장의 변호사가 반격했습니다.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추측에 불과하죠. 그때 정연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었죠. 이건 제 아버지의 일기입니다. 박 회장이 어떻게 사업을 망쳤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장엔 박 회장의 협박과 방해 공작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처 매수, 은행 압력, 심지어 폭력까지.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정연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오래된 녹음 테이프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녹음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나는 정연이 아버지다. 박 회장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다. 내 아내를 협박하고 재산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장 큰 죄는 순애를 평생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이다. 다 조작이야. 하지만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의 전 비서였죠.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순애 여사를 협박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 회장님이 정씨 집안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만든 계획서입니다. 비서가 제출한 서류엔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씨 가족을 어떻게 파괴할지, 재산을 어떻게 차지할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죠. 박 회장의 변호사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휴정 시간, 정연은 복도에서 박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박 회장이 다가오려 하자 기훈이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도 아니고 그저 범죄자일 뿐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키워줬잖아. 키워준 게 아니라 이용한 거죠. 저를 도구로 써서 우리 어머니를 평생 괴롭혔잖아요. 기훈의 단호한 모습에 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죠. 피고 박모 씨에게 묻겠습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인정하십니까?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거물재벌 회장의 몰락이었으니까요. 정연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죠. 어머니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는지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정연은 기훈과 기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렸다는 게 가장 큰 위안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사기, 협박, 공갈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빼앗긴 재산도 모두 돌려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정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연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밤 삼남매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식당에 모였습니다. 소주잔을 들며 기훈이 말했죠. 정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야. 기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넌 정말 대단해. 어머니를 닮았어. 정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머니 자식이에요. 이제부터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식당 TV에선 박 회장 구속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정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어머니 같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가 해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어머니가 살던 집을 개조하고 있었죠. 망치질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정연아, 간판 달았어. 기훈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순회 정식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죠. 정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기석도 페인트를 칠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어머니 손맛을 재현한다니 동네 어르신들이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시더라. 삼남매가 힘을 합쳐 만든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박 회장에게 되찾은 땅을 팔아 얻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연은 정성껏 상을 차렸죠.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모두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아이고, 순애가 해주던 그 맛이네. 정연이가 어머니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구먼. 칭찬이 이어지자 정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방에선 기훈이 설거지를 하고 기석이 서빙을 도왔죠. 처음으로 삼남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졌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경이었죠. 정연아, 올 면목이 없는데. 이모,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정연은 미경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 앉았죠. 순애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이렇게 멋진 딸을 뒀으니. 이모도 어머니의 친구잖아요. 자주 오세요. 식사를 하던 미경이 갑자기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이거 순애랑 찍은 사진들이야. 내게 주고 싶었어. 정연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있었죠. 아버지와 결혼식 사진도, 삼남매가 어릴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그럼,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났었지. 그래서 박 회장 같은 나쁜 놈이 탐을 낸 거고, 그때 기훈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진,
어머니가 날 안고 웃고 계시네. 진짜 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셨어. 피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미경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연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심은 백일홍이 만개에 있었죠. 꽃을 보며 정연은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머니.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죠. 박진수였습니다. 기훈의 친아버지. 정연 씨. 와도 되는지 몰라서 밖에서 망설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훈 오빠도 있어요.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기훈을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들아. 아버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기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받아줄 수 있겠니?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령과 기석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밤이 깊어갈 무렵 정년은 어머니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순회 정식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빠들과 함께 일하니 정말 좋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다가 정연은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죠. 아직 읽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정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겠지. 사실 내가 제일 미안한 건 너야. 청춘을 다 바쳐 나를 돌봐줬잖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해져.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정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연은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에서 어머니가 자주 가던 생선가게를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불렀죠. 정연아, 요즘 누가 자주 물어보더라. 누가요? 김의사라고 하던데. 한의원 하는 총각이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정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던 한의원의 젊은 의사였죠. 가끔 어머니를 모시고 갈 때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예요. 호호, 그냥 아는 사이가 그렇게 자주 물어봐? 시장을 나오는 정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말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식당으로 돌아오니 기훈과 기석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아,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하자. 무슨 일인데? 식당을 확장하면 어떨까 싶어서. 손님이 너무 많아. 정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회 정식은 이미 동네 명소가 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삼남매는 어머니 사진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 술잔을 들고 정연이 말했죠.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요. 그리고 순회 정식도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음식을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셨나 봐요. 기훈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찾았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기석도 말을 이었죠. 저도 열심히 살게요. 정연이처럼 착하게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요.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백일홍이 다시 피기 시작했죠. 계절이 바뀌어도 어머니가 심은 꽃은 매년 피어났습니다.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사랑이었고 가족이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다고. 순회 정식의 하루가 끝나고 정연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의 딸 정연의 이야기. 이제 정연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행복한 이야기가요.